김호중 씨가 불구속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전관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계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인기 절정의 트로트 가수였던 김호중 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과연 구속이 될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김호중 씨의 죄질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가 템플러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도덕적인 부분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애초에 음주 뺑소니를 한 데다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폐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김호중 씨의 육촌 매형이었던 매니저가 대리 자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팔촌 관계로 알려진 이광득 씨는 이와 같은 대리 자수를 본인이 시켰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결코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사안들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24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팬들의 기립박수까지 받았던 가수. 하지만 하루 만에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포승줄에 묶여서 나타났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김호중 씨가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역시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마땅히 구속을 시켜야 되는 사안인데 왜 법조계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올까? 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대체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김호중 씨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바로 조남관 변호사인데요. 서울대 출신으로 1992년 사시에 합격을 해서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동부지검, 부산지검, 서울지검 형사 1부장을 거쳐서 2017년에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8월 달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이 됐고 이 과정에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총장 대리 직무를 맡았던 정말 막강한 네트워크와 파워를 가진 변호사로 손꼽힙니다. 통상적으로 정말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사안에 이와 같이 막강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그 비용은 10억에서 30억 선을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낮게 봐도 그 정도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조남관 변호사 선임 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김호중 씨는 그간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술도 마시지 않았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수 역시 매니저가 스스로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밤을 기점으로 김호중 씨의 입장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시인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싸고 가장 핵심적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시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간 술조차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밝혔던 김호중 씨가 입장을 이처럼 바꾼 이유는 뭘까?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생각은 이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술도 안 마시고 운전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들통이 났다. 그마저도 CCTV를 통해서 걸리니까 마지못해 시인을 했다. 더욱이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다. 김호중 씨의 행위 자체가 악질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호중 씨가 자백을 한 시점부터 철저한 분석과 계산하에 움직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이번 사건을 보고 있나요? 이와 같은 자백이 철저한 계산과 분석하에 이뤄진 행위라는 겁니다. 왜냐? 김호중 씨는 19일 전까지 음주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남관 변호사가 김호중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기는 바로 18일부터입니다. 그런데 19일 밤에 갑작스럽게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시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20일 오전에 경찰이 김호중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던 겁니다. 물론 조남관 변호사가 이와 같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파악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사실관계로 파악되는 내용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외부에 알려지기 직전에 김호중 씨가 자신의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모두 시인했다. 사실 구속 여부는 김호중 씨 본인에게서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왜냐? 앞으로 공연이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속이 될 경우 본인의 공연과 관련돼서 수십억대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처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애초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대리 자수를 시키는가 하면 음주 부인 등으로 무마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본인이 음주 사실을 시인한 이후에도 공연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구속영장 신청이 외부에 알려지기 직전에 김호중 씨가 관련 내용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지점이 바로 전관파워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자, 김호중 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무너진 논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사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아니,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김호중 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 본인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인정했다면 증거인멸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게 아니냐. 하지만 이 지점에 대해서 법적 해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법조계의 해석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자체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진다라는 논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려는 이유 자체가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뺑소니를 밝히려는 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호중 씨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이 혐의를 밝히기 위한 증거, 즉 메모리 카드 폐기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논리입니다. 특히나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주거가 일정해서 도망의 우려가 없는 데다가 관련 내용을 모두 인정을 해서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진다. 특히나 피해자와 모두 합의까지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안들 때문에 김호중 씨의 불구속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김호중 씨가 관련 내용들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했던 배경에는 철저히 자신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분석하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취재하면서 저 역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히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대리 자수를 시켰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당연히 이광득 씨가 구속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알아봤더니 범인 도피죄, 증거인멸죄는 8촌 이내의 친인척 간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이광득 대표 역시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가장 구속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엉뚱하게도 대리 자수를 했던 김호중 씨의 전 육촌 매형입니다. 아니, 8촌 친인척은 되는데 왜 6촌 매형은 안 되냐? 자, 매형의 경우에는 4촌 이내에 친족만 성립이 되는 데다가 이 매니저의 경우에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김호중 씨와 가족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옷까지 갈아입고 대리 자수를 했던 매니저가 구속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정리를 해보면 김호중 씨가 불구속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더욱이 이광득 씨 역시 김호중 씨와 8촌 이내의 친인척이라는 관계 때문에 불구속 가능성이 있다. 엉뚱하게도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대리 자수를 한 매니저만 구속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전관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물론 김호중 씨의 구속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통상적이라면 이와 같은 전관 파워를 통해서 김호중 씨가 법적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안이 전 국민적으로 알려지면서 대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김호중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분명하게 있다. 다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안 자체가 김호중 씨가 어떻게든 구속을 면키 위해서 막강한 전관 파워까지 써가면서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였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자백 역시도 진심이 아니라 본인의 구속을 면키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김호중 씨 측에서는 경찰이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억울함까지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 측의 절차를 문제 삼는 황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진짜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전관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난 23일 진행됐던 김호중 씨의 공연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김호중 씨의 공연장을 찾아서 힘내라! 응원한다!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응원을 해주는가 하면 다수의 관객들이 기립박수까지 쳐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체 왜 김호중 씨가 끝까지 구속만을 면키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엿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